라타로 TV에서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소로 해서 3,000개가 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한 권만 구입하시면 잡다한 책을 사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편안한 방법으로 60간지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중급 이상의 실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 천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하셔야 합니다. 매장에는 재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을해라는 기둥 옆에 사화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을해는 곡히 일주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일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수가 사화를 극하는 모습은 바로 해사충입니다. 해사충은 해라는 인성이 사라는 식상을 극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불을 끈다는 모습이지만 지장간 안에 들어가 보면 사화 안에 들어있는 경검이 해수 안에 들어있는 간목을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해충이 해사충이나 사해충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만나면 사화가 해수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장간 안에서는 해수 안의 간목이 사화 안의 경검에게 충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라타로에서는 보다 좋은 품질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멤버십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에게는 또한 감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수 옆에 사화가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해충의 문제가 되고 인극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수가 일방적으로 사화를 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화 안에 들어있는 경검이 해수 안에 들어있는 간목을 충하기 때문에 지장간끼리는 오히려 사화의 지장간이 해수의 지장간을 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 병화 하나 정도가 있다면 해수라는 인성에서 을목에서 상관으로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이것을 바로 식상의 으로의 흐름이 좋다. 일간에서 식상이 잘 흘러간다. 쪽으로 바로 식상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8자 중에서 3자만 이런 분위기만 있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을해가 일주에 있다고 보고 진토가 옆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을해가 시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토가 또 그리고 일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옆에 있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을해가 일주에 이렇게 있는데 진토가 행운으로 오는 경우도 역시 상정해 봅니다. 그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해 안에는 무라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기왕 무갑임이니까요. 무라는 지장간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장간 무에서 일지해를 보면, 여기는 일지에 있으니까요. 일지해를 보면 12운성으로 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좌법으로 볼 때 지장간이 일지를 볼 때는 절이 되는데 진토라는 토가 하나 더 들어오면 더욱더 머리가 아파진다는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해수 안에 들어있는 무토가 을을
해수를 보면 죄송합니다. 무토가 해수를 보면 절이 되는데 진토 자체가 들어오면 머리가 더욱 아파진다. 그래서 진의 원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원진의 원리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행운으로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의 원진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남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을의 특징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을에는 머리가 뛰어나고 영감이 우수합니다. 아이디어가 대단히 출중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출중하지만 대단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남과의 인연을 맺으면 오래가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도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외칩니다. 을에는 평생 여기저기 이곳저곳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을에는 사궁이라 을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을에서 해를 보면 사란 것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를 쓴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부동산으로 살려고 등기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영업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밖으로 쫓아다닌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을에서 해는 사궁이라 대체로 몸이 약한 사람이 많고 슬림한 경향이 많고 약간 키가 작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좋고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한 면이 있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을에는 대단히 바쁩니다. 가방 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그 다니는 덕분에 내가 먹고 살지만 피곤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쁘기만 하고 때에 따라서는 큰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을에는 인성이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 이걸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크게 이런 걸 볼 때 쓰라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밑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어머니의 영향이 강하고 여자는 여자의 어머니의 영향, 친정어머니의 영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 사돈간에 알력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명이라면 시집을 갔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시집에 적용을 하려 하니까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시어머니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6번입니다. 을에는 생활력이 강합니다. 선이 얇고 대단히 섬세합니다. 남명이라면 주색잡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여명이라면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을에는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에는 한번 만나면 언니, 동생,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외로워 죽겠다고 늘 끙끙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명식을 간단하게 가져와서 보았습니다. 12운성에 모르겠다는 분, 12운성을 따로 배울 것도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분은 바로 이 비전적천수 14페이지 갑자에 가면 12운성 본원법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12운성 표 120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12운성이 일간이 양간일 경우에는 잘 맞지만 음간인 경우에는 잘 맞지도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파 12운성 표나 또한 신 12운성 표를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12운성을 납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뭐 이 12운성을 외우는 방법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머리에 다 외우지 못하는 부분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냥 도표를 가지고 12운성표, 투파 12운성표 2개 정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쉽게 내중에 몸에 익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월요의 특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